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제1이제적인 의미에서 식을 이야기하자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이제 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다? 육식의 식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할 때의 식과 식계할 때의 식과 또 식온할 때의 식과 식지분할 때의 식은 다 다릅니다. 이름이 같다고 사람이 같지 않죠. 성이 다르면 사람 다릅니다. 철수라고 하더라도 김철수하고 안철수는 다른 거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이라고 다 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수는 다 같은 철수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안씨 집안의 철수하고 김씨 집안의 철수를 같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신이라는 집안의 식과 계라는 집안의 식과 온이라는 집안의 식과 또 12연기 지분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의 식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1이제적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요청인 것입니다. 이건 방금 표현대로 무척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구분을 무시하는 경향이 불교학계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학계의 그런 어떤 풍조라고 할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바로 부파불교가 끼친 해악의 휴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파불교에서는 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온의 식온이 육식신의 육식이고 쉽게 말하면 김씨 집안의 철수가 안씨 집안의 철수도 되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는 식으로 일관되게 논리를 전개해요. 다 그러지는 않는데 그렇게 하는 풍조가 주류의 풍조가 되었어요. 그게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오늘날 불교 학계의 행태를 낳은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어떤 추측을 불교학을 하면서 깊이 느끼는 그런 계기들을 몇 번 만났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부합니다. 제1이제적인 입장에서도 마치 세제처럼 뭐 이 식이 되었든 저 식이 되었든 식은 다 같은 식이다라고 뭉뚱그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육식의 식은 도대체 뭘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하는 걸 여러분들께 드디어 이제 한번 공개를 해볼 생각이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학기에는 오온사제설 법문을 공부할 것 아닙니까? 그때도 식을 공부해요. 그러나 그때는 무슨 식을 공부한다? 식온의 식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게 구분이 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는 12연기설 법문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식지분의 식을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번 학기 공부로 다 끝내도 되는 거지. 뭐 오온사제설 법문 공부가 따로 필요하다든지 12연기설 공부가 따로 필요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그런 식으로 단호하게 제1이제적인 입장에서는 좀 더 깊은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힘주어 이야기하는 데는 이 나름의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1이제적인 입장은 전문가들 입장이기도 하니까 단순히 눈과 여러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하는 표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 표현은 번역어거든요. 우리말로. 실제 어떤 원형을 가지고 그렇게 번역했느냐를 여러분들께 역시 알려드려야 됩니다. 안한존자가 우다인존자에게 했던 이야기를 팔리어 원문에 입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곤혹스럽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 첫 번째 이제 단어가 차쿤, 처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에 파티츠, 그 다음이 루페츠, 그리고 차쿠, 윈야남,
우트파드니까 우파 자티. 요 문장을 뭐라고 번역한 거다? 눈과 여러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옷을 좀 벗겠습니다. 더워서 벗는 게 아니고 옷이 무거워갖고 글을 쓰는데 힘이 들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한심해요. 내 건강 상태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말을 한 거죠. 눈과 여러 색을 연하여. 실제는 눈과 연하여 여러 색을 안식이 발생한다. 그래서 착쿵차 할 때, 이제 쿵차 하는 것은 이렇게 떨어진 게 붙으면은 샌디 현상에 의해서 글자 모습이 바뀌는 건데, 착쿵 하는 것이 뭐냐면 눈을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쯔 하는 말은 그리고, 그리고 루페 하는 말은 여러 색을, 그리고 쯔 하는 말은 그리고. 그걸 이제 모아서 뭐라고 그랬다? 눈과 하면서 과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띠짜 하는 말이 뭐다? 연하여. 연하여 하는 말은 우리말로 의지하여.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무언가에 의지해야만이 설 수 있다 할 때, 그럴 때 의지라는 말 쓰죠. 그것처럼 기대다, 의지하다 이런 뜻인데, 일반적으로는 연하여 하면서 옥긴 연자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원래 이 연자가 기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중국 글자에서는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쿠 윈야남 하면서 이제 주어예요. 차쿠 하는 말 아까 눈이라 그랬죠. 그래서 눈 안자. 그리고 윈야나라는 말이 식별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우파자티 발생한다. 제가 이제 왜 이 원어를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발생한다라고도 하지만 이제 줄여서 생한다라고도 하는데, 이 생한다라고 하는 말을 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만은, 제 일의적인 입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날생자로 번역되어지는 인도 말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티라는 게 있고, 우파, 파드야테라는 게 있고, 우뜨, 파드야테라는 게 있어요. 여기 다 생으로 번역됩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근데 보시다시피 글자는 달라요. 자티는 말할 것도 없이 차이점이 확 드러나고, 밑에 있는 두 개의 단어도 뭐다? 파드야테 하는 부분은 닮았는데, 그 파드야테 앞에 하나는 우파가 붙었고 하나는 우뜨가 붙어갖고 결국은 다른 글자입니다, 이게. 근데도 다 뭐라고 번역된다? 생이라고 번역. 그럼 여기 이제 자티는 무슨 생이냐 그러면은 반드시 마라나라는 말과 세트로 쓰이는 자티입니다. 그리고 우파 파드야테라는 말은 반드시 처유티라는 말과 짝으로 쓰이는 생입니다.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트 파드야테라는 말은 반드시 어떻다? 니로다라는 말과 짝을 이루어 사용되어지는 생입니다. 그럼 이 마라나는 뭐냐 하면은, 마라나는 죽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자티는 생은 생이로 돼. 어떤 생이다? 태어남의 생입니다. 탄생. 탄생.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재밌는 것은 그냥 자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티의 용법을 우리가 유심히 고찰해 보면은 자티라는 단어로 끝나버리는 그런 어떤 컨텍스트, 문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티라는 말이 나오면 그 어딘가에 어떤 말이 준비하고 있다? 마라나, 죽음이라는 말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사지. 생 안 합니다. 생이라는 말만 쓰면 사람이 생이 집착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마치 영원히 살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반드시 뭘 붙인다? 사를 붙여서 생은 뭐로? 사로 귀결되게 돼 있다. 그래서 생사. 근데 흥미로운 것은 태어난 자가 죽죠. 근데 여기 처유티도 죽음이에요, 죽음. 처유티도 죽음이에요. 근데 처유티라는 죽음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은 절대 자티하고 안 붙고 언제 붙는다? 우파 파드야테하고만 붙어. 우파 파드야테도 일종의 생이라 그랬죠? 뭘 뜻할까요? 죽은 뒤 재생한다라고 할 때 생은 우파 파드야테. 어? 요 생은 무슨 생이다? 재생한다. 그 재생을 뜻하는 말이 독립해가 있어요. 생이라는 말 앞에 다시를 붙여갖고 재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탄생이 있는가 하면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뭐가 있다? 재생이.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뭐라고 쓴다? 우파파드야테 추유티라고 안 적습니다. 죽어야지 재생이 있지. 죽지 않으면 재생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반드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자티 말 하나로 봅니다. 태어나서 죽는구나. 근데 이제 종교적인 관념이 개입되게 되면은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고 어떻다? 재생을 예상하는 죽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재생을 예상하는 죽음이 될 때는 뭐다? 처유티가 되어버려요. 처유티. 우리가 자티라고 하는 생과 우파파드야테라고 하는 생이 어떻게 구별되어 쓰이는 거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사용될 때는 반드시 어떻다? 한 단어만 사용되어 갖고는 의미가 발현되지 않아요. 항상 생이라는 말은 그래서 세트로 쓰입니다. 알겠죠? 자티 할 때는 말하나, 우파파드야테 할 때는 뭐다? 쉐티.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된다? 이때 죽음은 태어남이 전제되어야지 발생해. 그러니까 자티 말하나인데 이때 죽음은 재생을 불러들이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앞에 가고 생이 뒤에 갑니다. 알겠죠? 요거는 생사라면 요거는 사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극락장경 같은 데서 왕생극락 그러죠. 그 왕생의 원어가 우파파드야테입니다. 재생극락이야. 초기 불교의 차원에서 보면. 그 말은 뭐냐?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갔다 그러면 그건 다 뭐다? 흰소리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트파드야테로 생. 이 단어도 생이라는 뜻으로 사용해요. 우트파드야테. 이때 생은 무슨 생인가? 이것도 세트로 쓰이겠죠. 뭐와 세트로 쓰인다? 니로다라는 말과 세트로 쓰입니다. 그럼 니로다는 뭘까요? 재생을 전제한 죽음이 전제되고 태어나면 나중에 죽음이라는 게 뒤따라오는 구성이라고 한다면 요것과 짝을 이루는 말 니로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멸입니다. 멸. 이거 우리가 그냥 생멸 이렇게 부르죠. 실은 뭐다? 무언가가 멸하니까 무언가가 생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멸생이지 멸생. 멸하고 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생이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죽음을 전제하여 재생하는 생이 있고 죽음으로 귀결되는 탄생의 생이 있는가 하면 멸하고 생하는 발생의 생이 또한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 번역해놨습니까? 발생하는 재생의 생도 아니고 태어남의 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발생의 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경전에서 생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탄생일 경우의 생인가 아니면 재생의 생인가 아니면 뭐다? 발생의 생인가를 구분하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1위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그걸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자는 뭐다? 어떤 단어와 세트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번역어에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암시받았듯이 발생, 여기도 발생. 그러니까 팔리오로는 우파자띠라고 부르지만 범어로는 뭐라고 부른다? 우트파드야테라고 불리는 말이에요.
우드 할 때 T가 P에 동화되어서 P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DY가 발음이 편안해지면서 JJ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팔리어 문헌에는 아트만의 파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부 파라스마이 파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트 파드야테가 뭘로 바뀌었다? 우파사티. 그래서 틀림없이 이 말은 무엇이 팔리어 형태로 바뀐 거다? 우트 파드야테가 바뀐 거고, 우트 파드야테는 무엇을 뜻하는 말이다? 발생을 뜻하는. 중요한 것은 발생이 되었든 재생이 되었든 탄생이 되었든 세트로 쓰인다. 그건 재생만 그렇고 탄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발생도 마찬가지.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무언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는 멸해야 된다는 거야. 응? 맞죠? 여기에 발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우파자티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뭐가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죠. 눈 밝은 사람은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떻게 발생만 하냐? 무언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는 멸해야 된다, 안 멸해야 된다? 봐. 안식이 발생했다면 안식을 발생시키기 직전에 무언가는 뭐 해야 된다? 멸해야지 안식이 발생하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1위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문장을 딱 대하는 순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뭐로 쓰인다? 소멸이라고 하는 개념과 뭐로 쓰인다? 세트로 쓰여. 짝을 이루면서 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뭐로 던져야 됩니까? 안식이 발생했다면 그럼 뭐가 소멸했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잖아. 어? 여러분들 아까 읽었죠? 눈과 여러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귀와 여러 소리를 연하여 이식이 발생한다. 미리 좀 읽어오신 분들도 수도 없이 읽었을 겁니다.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안식이 발생하려면 그러면 뭐가 멸했다고 봐야지 하는 의문을 혹시 일으키신 분 계세요? 그게 말하자면 세제적 관점과 제1제적 관점을 나누게 되는 센스가 되는 거예요. 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을 것이며 펴지 않았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할 수가 있어? 그럼 무언가가 생했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건 형식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 문장의 행간에 뭐가 깔려있다? 무언가는 멸했겠네 하는 게 깔려있습니까? 안 깔려있습니까? 깔려있는 거야. 그럼 질문 던져야지. 자, 뭐가 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처님 가르침이냐고. 맞죠? 반드시 세트로 쓰이는 이상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멸하는 것 없이 생이 가능하다면 아마 이 세상은 꽉 차갖고 터져버렸을 거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반드시 세트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언가가 생했다면 무언가는 멸했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굳이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눈과 여러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라는 말에는 안식이 발생함을 가능하게 하는 무언가의 소멸이 이 문장 속에 이미 서려졌다, 안 서려졌다? 서려졌습니다. 뭐가 멸했을까, 그러면? 무언가가 생겼다면 무언가는 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 세상 한번 보십시오. 무언가가 나타날 때 아무 변동도 없는데 평지 돌출하면서 무언가가 나타나는 거나 무언가가 생하는 일이 있는가?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병 속에 식초가 나타나려면 그때까지 있었던 술은 뭡니까? 사라져야 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연한 이치예요. 아니, 세계적인 입장에서 이거는 물질이고 이건 정신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무언가가 나타나려면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무언가라도 멸하든지 해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은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곳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면 기존에 있었던 무언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보여야 되잖아. 제1위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발생한다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뭐다? 뭐가 발생했느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이 발생했대. 그럼 안식을 발생시킨 대신 사라져줄 무언가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찾아봐. 제1위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눈 사라지고 여러 색 사라집니다. 왜? 이 문장 안에 눈, 색, 안식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있지 않는 무언가를 가지고 온다는 건 우습습니까? 안 우습습니까? 우스운 거야. 여러분이 사라져 주실래요? 그러지는 못하겠죠? 벌써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제적인 관점에서는 콱 막히는 거야. 눈이 왜 사라져? 색이 왜 사라져? 여기 내 눈 잘 있고 저기 색 잘 있는데. 자, 그렇게 보니까 세제적인 관점에서도 성과를 못 보는 거예요. 이래 봐야 맞아요, 여러분들. 안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눈과 여러 색이 뭐 해야 된다? 소멸되어야 됩니다. 저 문장 구조 안에서 보면. 그래야지 왜 맞다라고 하느냐. 그래야지 눈과 여러 색도 무상하다라는 말을 갖다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관점에서 눈과 여러 색을 가만히 두고 안식만 새로 생겼다고 보는 사람은 뭔 줄 압니까? 눈과 여러 색에 이미 집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얘들은 변동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놈이라고 보는 거야. 잠시지만 상주성을 인정한다 안 한다? 잠시지만 눈과 여러 색의 상위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견에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눈과 여러 색도 뭐 해야 됩니까? 변해야 됩니까? 안 변해야 됩니까? 눈이 무상합니까? 무상하지 않습니까? 무상하다는 이야기 12절, 15절 본문에서 끝없이 나왔죠? 무상하다는 말은 뭡니까? 변한다는 소리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까? 그럼 눈도 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새로운 눈이 나타났을 때 기존의 눈은 뭐 하는 거다? 멸한 것임을 뜻하는 거지. 색도 무상합니까? 무상하지 않습니까? 기계론적인 우리가 부처님 교리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색도 무상합니다. 무상한다는 말은 뭡니까? 변한다는 말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기존의 색은 뭐 한다는 소리다? 소멸한다는 소리예요. 눈과 여러 색 소멸합니다, 여러분들. 왜 눈과 여러 색은 상주성 내지는 상위성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지금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어떤 문장을 깔고 있느냐? 제1위적인 관점에서 들어가면 어떤 뜻이 이 안에 이미 숨어 있느냐? 눈과 색이 소멸하자 안식이 발생하네. 이 소식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걸 통찰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걸 제1위제라고 이야기했는가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의 설명을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나름 불교의 교회가 있다는 사람들도 제1위제적인 입장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 세제적인 입장에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눈과 여러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다? 눈 여기 있고 색 여기 있고 호련히 여기서 뭐다? 인식작용이 몰록 나타나는 줄 그런 그림 내지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니까. 뭐든 어떻게 그냥 나타납니까? 줘야지 받지. 뭔가가 사라져야지 나타나지. 그렇죠? 벌써 여러분들 그 숙연한 분위기 아주 좋아요. 몇 마디 안 하더니 졸지 이상한 말이 나와버렸어. 눈이 여기 있는데 왜 눈이 소멸했다고 이야기할까? 색들이 여기 있는데 왜 색이 소멸했다라고 이야기할까? 두 번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이어나갈 생각. 생가멸은 세트라 그랬죠. 그걸 우리가 그 붙여가지고 뭐라고? 생멸. 생멸을 뜻하는 가장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뭘까? 변화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변화. 그래서 첫 시간에 또 바뀌는 것 이야기했죠. 왜 생멸이 세트로 쓰이느냐? 생멸은 변화를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A법이 B법으로 변하면은 B의 입장에서는 생이지만 A의 입장에서는 멸인데 B가 생할 때는 A가 없으면 안 되고 A가 멸하고 난 뒤에는 B가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멸한 놈은 반드시 생한 놈을 기다려야 되고 생하는 놈은 반드시 멸한 놈이 있어야 되니까 생과 멸은 세트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흔히 일상 용어에서 이야기할 때는 생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한다? 변화라고 이야기한다. 변화라고. 그럼 그게 보면 뭡니까? 눈과 색이 뭘로 변한 거다? 안식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갈수록 개살이죠. 어? 갈수록 이해 못할 이야기가 난무하죠. 근데 그렇게 보면요, 희한하게 풀리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안식 그럴 때 이 식이라는 말, 이제 본격적으로 어원 분석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식이라는 말은 어떻게 쓰인 말이냐면은, 산스크리트로 하자면 위전야나입니다. 여기 이제 팔리어가 되면은 J가 N 물결 표시에 동화돼 갖고 이렇게 바뀌고 이게 근설 음화돼 갖고 N 밑에 점이 붙어요. 그래서 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의 의형은 위전야나 요 형태입니다. 그럼 이 위전야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전미사니까 문법적 의미에만 기여하고 내용적 의미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전야는 동사 어근이니까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거 알다입니다. 알다. 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붙어있는 접두사예요. 이 접두사가 어떤 뜻을 지닌 말이냐? 다르게 이런 뜻을 지닌 말이에요. 알긴 알되 어떻게 하는 거다? 다르다고 하는 것. 알긴 알되 어떻게 하는 거다? 다르게 하는 것. 어? 그 벌써 형식 논리적으로 다르다, 다르게 하는 말이 앞에 나오는 이상은 어떻습니까? 이 알을 구성하는 대상은 최소한 복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됩니까? 안 됩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비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맞죠? 무언가와 무언가를 비교해보니까 다른 것이지 딸랑 하나만 있으면 다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무언가 둘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눈치 빠는 사람이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안식과 눈과 색, 뭔가 복수의 비교 대상이 성립하는데 연결고리가 정말 좀 생기는구나. 이런 걸 여기서 어떻습니까? 조금 느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 진짜 이 위전야나 할 때 위라고 하는 말이 다르게 또는 다르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말인가? 내가 그 사례를 여러분들께 하나 들어드리죠. 요 전 학기 때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업보라는 말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업을 공부했죠? 업이라는 말과 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보라고 하는 말, 이 보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은 위팍합니다. 여기도 무슨 접두사가 들어간다? 위라는 접두사가 들어간다. 그럼 여기 팍하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금. 이걸 현장 스님께서 뭐라고 번역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읽는다를 뜻하는 숙자 앞에다가 뭘 붙인다? 다를 이자를 붙여가지고 뭐다? 이숙이라고 번역한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업을 지으면 결과가 나타날 때 지은 업과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읽더라도 어떻게 읽는다? 다르게 읽는다는 거야. 엉뚱하게 읽는 건 아니지만 뭐다? 똑같이 읽는 것도 아닌 거야. 참 교묘한 접두사가 뭐다? 위야, 위. 그래서 그게 다르게 익음 그래가지고 이숙 그러듯이 어떻다? 똑같은 접두사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다? 위전야나 하면서 이 위에 여러분들 뭐하고 있습니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가 됩니까? 전야는 뭘 뜻하는 말이다? 알다를 뜻하는 말이죠.
알기는 알되 뭘 아는 거다? 다르다고 아는 거야. 그럼 이 세상에 뭐가 다를까, 여러분들? 응? 이 세상에 뭐가 다를까? 다른 것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응. 근데 모든 다른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다름은 뭘까? 또 꼭 그것이 핵심이 된다라고는 못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변화한 물질의 전법과 후법을 비교해보면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이 성립해. 그래요, 안 그래요? 술이 식초로 바뀌면 오늘 뭐라고 봅니까? 응? 지금까지 병에 술이 있었는데 그 술이 식초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인식을 합니까? 아니지. 달라졌네 하고 인식하잖아요. 맞죠? 달라졌네 하고 인식해. 변했네 하고. 어? 예를 들어서 밥이 쉬어버리면 어떻다? 쉬었네라고도 하지만 어떻다? 변했네라고. 뭔 말입니까? 달라졌네. 우리 인식 속에 달라졌네라는 인식이 있다 없다? 있는 거야. 그죠? 위전냐 나라고 하는 말을 어원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르다고 아는 것 또는 달라졌다라고 아는 것이 위전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눈을 중심으로 한 달라졌다라는 인식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안 생겼다는 말입니까? 생겼다는 말이죠. 그러면 달라졌다라는 말은 뭡니까? 뭐 했다는 소리입니까? 모종의 변화가 있었다는 소리죠. 변화가 있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생멸했다라는 말이죠. 무언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했다는 말하고 달라졌다라고 아는 인식으로서의 위전야나라고 하는 말이 연결되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딱 한 가지만을 지적하게 됩니다. 뭘 지적하게 된다? 그럼 실제로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를 특정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식할 때 식은 딴 게 아닙니다. 변화의 전후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인식하는 지혜를 뭐라고 부른다? 위전야나 식하고 부르는 거야. 무엇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 어떤 사건이 전제돼야 됩니까? 여기 있죠? 변화의 전후법이 뭐하다고 하는 거? 완전히 다르다고 아는 것. 줄여 말하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지. 요게 말하자면 제1위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말의 뜻이 된다? 식이라는 말의 뜻이 된다. 식이라는 말.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다? 술이 뭘로 바뀐다? 그런데 이걸 식초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도 된다? 식하고 부르면 되는 거야. 달라진 놈하고. 식초라는 단어를 몰라도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 없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놈은 뭐다? 달라진 놈이야. 달라진 놈을 뭐라고 부른다? 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달라진 놈은 뭐 한 겁니까? 생한 것이고, 달라진 놈이 생하기 위해서는 달라지기 전에 놈은 뭐 해야 됩니까? 멸해야 되지. 맞죠? 잘 들어보십시오. 안식이 발생할 때는 무엇에 의지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눈과 여러 색에 의지해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라는 게 있어. 눈이 여기 있으면 눈이 뭘 봅니까? 색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럼 눈이 색을 보게 될 때는 색이 다른 색으로 바뀌면 뭡니까? 눈의 입장에서는 달라졌다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눈은 색깔이 바뀌면 달라진 거야. 그게 뭐다? 안식이야.
눈은요, 인식이 되면 있다 그러고, 인식된 게 바뀌면은 뭐다? 달라졌다 그래. 그러니까 눈의 입장에서 달라졌다라는 인식이 성립되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된다? 안식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눈의 입장에서 달라졌다라는 인식이 언제 성립합니까? 존재가 변화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귀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면 뭐다? 이식이 발생한 거지. 왜? 귀의 입장에서 다른 소리네? 하면 뭡니까? 달라진 거잖아. 귀의 입장에서는 소리가 달라지면 달라진 거야. 오케이? 이론을 한번 제기해봐요. 귀의 입장에서는 소리가 바뀌면 달라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눈으로 봐서 색깔이 바뀌면 달라진 거요. 안식. 귀로 들어갖고 소리가 바뀌면 달라진 거요. 이식. 어? 코로 맡아갖고 냄새가 바뀌면 달라진 거요. 비식. 혀로 맛봐서 맛이 달라지면 달라진 거요. 설식. 몸으로 만져서 촉감이 바뀌면 달라진 거니 신식. 그 모두를 종합하면 뭐다? 의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자, 내가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육근을 도식화 시켜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육근 그림. 육근에는 여기 육근이라면 안에 칸이 모두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어? 5개 있다 그랬지. 눈, 귀, 코, 혀, 몸. 의는 뭐다? 이들을 종합하는 놈이 의라 그랬잖아. 우리가 눈은 눈으로서의 범주만을 인식하잖아요. 귀는 소리만 듣고, 코는 냄새만 맡고, 혀는 맛만 보고, 몸은 촉감만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식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흩어져 있습니까? 통합은 누가 했어? 그걸 의가 했다라고 운나바 바라문경에서 설하잖아. 요게 육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육근 중에서 눈이 인식한 부분이 뭐예요? 색이죠. 귀가 인식한 부분이 뭐예요? 소리. 코가 인식한 부분이 냄새. 혀가 인식한 부분이, 몸이 인식한 부분이 촉감이죠.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인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법 그래. 그래서 뭐가 생겼다?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 그러는 거야. 제1이지에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해. 알겠습니까? 그 육근을 6개 그리는 사람은 뭐다? 종합작용의 의미를 이해 못한 사람인 거야.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과 그릴 때게 어린아이들은 사과를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합니까? 먼저 눈으로 보고 어떻다? 빨갛다라고 하는 인식은 가진다, 안 가진다? 그 다음에 톡톡 두들겨 보고 톡톡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인식도 가져. 그리고 코로 맡아보고 어떻다? 향긋하다라고 하는 인식도 가지고, 혀로 이렇게 깨물어 보고 어떻습니까? 달구나 하는 인식도 가지고, 또 손으로 만져보고 매끈하구나 하는 인식도 가집니다. 그래서 사과를 어떻게 인식하는 줄 압니까? 사과하는 것은 나중에 그런 걸 사과라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할 뿐이고, 사과라는 단어를 모를 때 사과를 인식하는 방법은 뭐다? 눈, 귀, 코, 혀, 몸으로 인식을 해보고 어떻습니까? 빨갛고 톡톡 소리가 나고 향긋하고 달고 매끈한 놈이 있네, 이렇게 인식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럴 때 빨갛다는 누가 인식했어? 눈이 했지. 톡톡 소리가 난다는 누가 인식했어? 귀가 했지. 향긋하다라는 냄새는 누가 맡았어? 코가 맡았죠. 달다라고 하는 맛은 누가 느꼈어요? 혀가 느꼈지. 매끈하다라는 촉감은 누가 느꼈어요? 몸이 느꼈지. 그런데 여기 고는 누가 했을까? 그게 의가 하는 일인 거야. 눈은 빨갛다만 보지 종합 안 합니다. 귀는 뭐다? 톡톡 소리가 난다만 인식하지 종합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종합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누군가 종합했겠지. 그 누군가를 뭐라고 부른다? 제6의근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가셔갖고 한 번 더 되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는 이해하시겠죠? 그럼 눈이 인식한 게 색이고, 귀가 인식한 게 소리고, 코가 인식한 게 냄새고, 혀가 인식한 게 맛이고, 몸이 인식한 게 촉감인데, 색도 바뀌어버렸고, 소리도 바뀌어버렸고, 냄새도 바뀌어버렸고, 맛도 바뀌어버렸고, 촉감도 바뀌어버렸다면 어디에서? 기존의 뭐다? 색, 소리, 냄새, 맛, 촉감에서 다 바뀌어버렸다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바뀌었다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합적으로 달라졌다라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네. 이걸 뭐라 그런다?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보는 거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걸. 변화의 전후법을 완전한 별물로 인식하는 지혜. 이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그 완전하다는 말 집어넣었죠? 육식 딱 그래버리면 뭐다? 눈으로 본 색도 바뀌었고, 귀로 들은 소리도 바뀌었고, 코로 맡은 냄새도 바뀌었고, 혀로 맛본 맛도 바뀌었고, 몸으로 느낀 촉감도 바뀌었으니 그러면 다 바뀐 거야, 이거. 요 지점을 뭐라 그런다? 종합적으로 육식 그러는 거야. 일단 개념을 그렇게 갖고 들어간다. 이게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야. 색이 바뀌었으면 달라졌다 그럽니다. 눈에서는. 이하 동문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 이 5가지가 다 바뀌면 뭡니까? 완전히 바뀌었네라고 말하지 않을 리가 없고, 완전히 달라졌네라고 말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눈밖에 없는 중생이라면 색만 바뀌면 뭐다? 식이야. 귀밖에 없는 중생이라면 소리만 바뀌어도 식이야.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 귀, 코, 혀, 몸 5개가 다 있죠? 그 5가지 감관으로 인식한 5가지 인식의 영역이 다 바뀌면 뭐다? 육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1위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육식은 뭐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걸 전제로 전법과 후법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인식하는 지점, 이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 육식하고 부르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결국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따져야 됩니까? 안 따져야 됩니까? 죽음이 뭔데? 변화잖아. 죽음이 뭔데? 생멸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생멸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따져야 됩니까? 안 따져야 됩니까? 우리 존재가 질적으로 바뀌는 걸 따져야 됩니까? 안 따져야 됩니까? 따져야 되잖아. 단순히 12처설에 입각하여 시법을 잘 지음으로써 내세 생천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차선이지 최선은 아니지. 변화 자체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통하여 죽음 그 자체로부터 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촉을 해야 돼. 죽음의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치료해야 돼. 그럼 죽음의 질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돼. 안 죽어보고 죽음이 뭔지 어떻게 압니까? 왜 몰라? 죽음도 일종의 변화니 변화를 잘 관찰해. 죽음에 대한 힌트를 얻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실속 있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제1이 들어가. 그래서 12처, 10업설 법문까지를 뭐라 그런다? 세간법의 체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육식부터, 실질적으로 육식부터 시작하는 이 육육법설 법문을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출세간법이라고 불러. 세간은 뭘 보고 세간이라고 그럽니까? 부서지는 걸 세간이라고 불러. 그럼 뭐가 출세간입니까? 더 이상 부서지지 않는 세계를 찾았어. 맞죠? 더 이상 부서지지 않는 세계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서지는 것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안 되어 있어야 됩니까? 왜 부서지는지 연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안 부서질 수도 있는지 없는지를 모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 안 부서지려면 부서지는 걸 연구해야 돼. 안 죽으려면 죽는 걸 연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불교가 사망학입니다. 죽는 게 좋아갖고 죽음을 연구하는 줄 압니까? 안 죽으려니까 죽음을 연구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걸 오해해갖고 불교가 염세적이니 불교가 비관적이니 오해들 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이제 아주 판이 달라지는 거야. 그런 출세관법을 열어젖히는 첫 번째 지분이 뭐다? 육식입니다. 육식. 그리고 그 육식의 진짜 뜻은 뭐다? 변화의 전 후법을 완전한 별물로 뭐 하는 거?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육식이란 변화의 전후법을 완전한 별물로 인식하는 지혜. 이게 일단 가장 초보적인 식의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식의 뜻이 이제 팍 발전할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지만.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왜 이걸 지혜라고 부르느냐. 술이 식초로 바뀌었을 때 다음과 같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이 식초로 바뀐 것이 아니고 술이 식초가 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은 식초가 된 걸까요? 술이 식초로 바뀐 걸까요? 그 말이 그 말일까요? 자, 되다라는 말과 바뀌다는 말, 이 경우 비슷할 것 같죠? 아주 다른 말입니다. 됐다라고 하는 말은 속은 그대로 있는데 껍데기만 바뀌면 됐다 그럽니다. 우리말로. 어? 우리말에서 됐다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다? 속은 그대로 있는데 껍데기가 바뀐 걸 보고는 됐다 그래. 그러니까 밥이 됐다 그래요. 그 말은 우리 머릿속에 쌀은 쌀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어떻다? 딱딱한 상태에서 어떻다? 보슬보슬한 상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상태만 바뀌었지 쌀의 정체성 그대로 있다고 보는 거야. 이럴 때는 뭐다? 쌀이 밥으로 바뀌었다 이래 안 합니다. 밥이 됐다 그러지 밥으로 바뀌었다는 사람 손 안 들어봐.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 됐다 그러죠. 그럼 우리 머릿속에 어떻다? 물의 정체성과 얼음의 정체성은 H2O로 똑같다는 걸 아는 거야. 알겠습니까? 또는 그걸 몰라도 어떻다? 형태는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었을 줄 모르지만 맛을 보면 둘 다 똑같이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바뀐 거야. 그 말은 뭐다? 안 바뀐 부분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 속에서 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알맹이는 그대로 있고 껍데기만 바뀔 경우에 되다라는 말을 쓰든지 바뀌더라도 부분만 바뀌었을 때는 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바뀌다라는 말을 쓸 때는 그 바뀌다의 주어는 그 속에 있다면 속까지 변했을 때만 바뀌다라는 말을 써. 자, 그러면 술은 식초로 바뀐 거야? 술이 식초로 된 거야? 됐다 손 한번 들어봐. 바뀌었다 손 한번 들어봐. 손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역사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술과 식초의 본성은 똑같은데 껍데기만 바뀌었다는 입장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식초가 됐네. 알겠습니까? 그런데 술의 본성이 있다면 그 본성조차 바뀌었다라고 보면 뭐라고 그야말로 부른다? 바뀌었다고. 식은 되다의 뜻일까? 바뀌었다의 뜻일까? 완전하다는 말 뜻 알겠습니까? 바뀌다 쪽입니다. 바뀌다 쪽. 이게 된 게 아니고 뭐다? 바뀐 거다. 라는 뜻을 지닌 말이 뭐다? 완전한 별물로 이 뜻이야. 되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볼 줄 알아야 그게 뭐다? 지혜롭다라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왜 입장을 택했다? 뭐가 존재하느냐에서 시작하잖아. 뭐가 존재합니까? 보는 자인 눈과 보인 색만 존재해. 맞죠? 듣는 자인 귀와 들린 소리만이 있어. 맞죠? 냄새 맡는 코와 거기서 맡아진 냄새만이 존재해. 맞죠? 맛보는 혀와 맛이 존재할 뿐이요. 촉감하는 몸과 촉감이 존재할 뿐인데. 아니, 존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색, 소리, 냄새, 맛, 촉감의 종합이 무엇일 뿐이다?
존재일 뿐인데 그 존재를 구성하는 색도 바뀌고 존재를 구성하는 소리도 바뀌고 냄새도 바뀌고 맛도 바뀌고 촉감도 바뀌면 다 바뀐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육식이라고 하는 판단에 정확하게 도달하려면 12처에 대한 수준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공부한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존재에 대한 규정을 했어요. 존재하려면 인식돼야 되고 인식되는 것만 존재하고 인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인식되지 않는다. 그게 12처의 결론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눈에 보이는 색만이 있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만이 있고 내 코, 내 혀, 내 몸으로 인식할 수 있는 뭐다? 냄새, 맛, 촉감만이 있고 그 촉감의 종합으로서의 법만이 존재할 뿐이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맡을 수 없고 혀로 맛볼 수도 없고 몸으로 촉감할 수도 없는 것은 있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뒤집어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뭡니까? 색, 소리, 냄새, 맛, 촉감입니다. 바깥으로 보자면 그 색, 소리, 냄새, 맛, 촉감이 다 바뀌었는데 그러면 다 바뀌었다라고 해야지. 그 안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본질이 있어갖고 그놈은 똑같이 남아있겠지. 이런 생각이 망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망상을 떨칠 줄 알아야 돼. 그걸 우다인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파초의 끝을 벗겨봐라. 그 안에 무언가 남는 게 하나라도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서로 네가 본질이 있다면 그 본질조차도 바뀌는 거야. 부처님이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그걸 뭐라 그런다? 지혜라고. 세상은 바뀝니다. 그죠? 그 바뀐 것을 보고 뭐다? 바뀌었다고 아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시기라고 한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 이번 학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걸 예고하는 막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 내가 그냥 빈말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갈수록 여러분들 감당 못할 주제들이 속출합니다. 왜? 술이 식초로 바뀌는 건 여러분들 인식 잘했죠? 그런데 안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눈과 색이 멸함으로써 생한 게 안식이라 그랬죠? 색만 멸하는 게 아니라 뭐도 멸한다라고 돼 있어요. 눈도 멸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우리가 변화를 관찰할 때게 술이 식초로 바뀌는 변화를 관찰할 때 내 눈도 바뀝니까? 술이 멸하는 것처럼 내 눈도 멸합니까? 멸하지 않는데 눈도 저 이론에 입각하면 멸해야 된다, 안 멸해야 된다? 제1이제적인 관점에서는 눈도 멸합니다. 그러니까 집착할 게 없는 거야. 이 다음 시간에는 그 소식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 기대하고 고대하세요. 개복 막. 자, 오늘 새 학기 첫 시간 경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